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76회차. 자, KBO 3경기 준비했고요. 자, 어제 날짜에 이어서 오늘도 KBO로 경기를 분석할 건데, 자, 최근 KBO 굉장히 심상치가 않죠. 자, 많은 분들이 후반기 배팅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KBO 경기로 준비했고요. 자, 첫 번째 경기 하나와 기아입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 결국에는 연장 끝내기 끝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하나가 이겼고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기아에게만 가을 야구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행복 야구를 하고 있다. 자, 기아는 5위를 유지하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아직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하지만 하나는 잃을 게 없다. 행복 야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잃을 게 없는 팀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잘해지고 있어요. 어제 경기 같은 경우 두산 같은 경우도 물론 삼성도 잃을 게 없지만 두 팀 다 삼성이 무려 13점이나 뽑으면서 타선이 폭발했던 경기를 펼쳤고요. 자, 반대로 LG 같은 경우는 순위를 바짝 추격하는 데 있어서 2대0 KT를 2대0으로 잡으면서 1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자, 반면 어제 문제의 경기는 랜더스였습니다. 자, 랜더스 지금 1위 자리 지키기 굉장히 위태위태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다시 LG는 이기고 랜더스는 져버리는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면서 자,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기아 하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아는 양현종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양현종 같은 경우는 최근 나쁘지 않죠. 자, 양현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현종 좌투수 그리고 27경기 11승 7패고요. 3.84 기록하고 있고요. 자, 지난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을 기록했다. 비록 퀄리티 스타트까지는 아니었다. 자, 볼넷 하지만 퀄스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6이닝 동안 볼넷이 한 개밖에 없었다. 이것은 그래도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양현종 같은 경우는 최근 하나전에서 10번의 등판을 했는데 하나전 10번의 등판에서 64.2이닝 동안 64.2이닝 동안 2.92의 낮은 방어를 기록했고 기록하면서 하나 상대로 강했던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패배를 했죠. 자, 제가 지난 경기 분석에서도 말했다시피 기아가 연패를 끊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는 잃을 게 없다라는 것을 간과했고요. 기아에 빠따가 다시 또 침묵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경기 불펜이 비록 패배했지만 1실점만 내주면서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최영우랑 김도영도 안타 치면서 나름대로 뭐 타격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하나이글스는 김민우가 마운드로 오릅니다. 김민우는 우투수고요. 25경기 6승 10패 기록하고 있고요. 자, 25경기 6승 10패 그리고 4.79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79. 자, 그리고 지난 경기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기록 그리고 2경기 연속 컬스를 기록 중이다. 나쁘지 않네요. 자, 그리고 볼넷도 2개밖에 없으면서 제구도 괜찮았고요. 자, 기아전 10번의 맞대결 기아전 10번의 등판에서 4.04라는 ERA를 기록했다. 제법 그래도 맞았다. 무실점 피칭까지는 아니고 10번 등판에서 4.04면은 그냥 무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솔직히. 자, 그리고 김민우가 기아를 상대로 안 좋은 가운데 하나의 불펜도 그렇게 믿을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자, 기아
선발에서의 불안감이 존재하는 와중에 불펜도 크게 안정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경기 같은 경우 기아가 이기는 걸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제처럼 둘 다 빠따가 식어버리면은 최악의 경우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기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베이스로는 기아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맞고요. 하지만 타선이 둘 다 침묵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쪽이 먼저 터지느냐가 이 게임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기아를 믿어볼게요. 양현종이기도 하고 하나의 마운드도 최근 불안하다는 모습도 있고, 기아에 빠따가 많은 점수를 뽑진 못하더라도 충분히 한두 점만 뽑아도 안전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자,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큰 쪽은 기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자, 최근 식어버린 두 팀의 타선 타격감, 이번 경기에서도 먼저 집중력과 타격이 살아나는 쪽이 승리할 것입니다. 뭐 솔직히 선발 싸움은 뭐 반반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뭐 양현종이나 김민우나.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아승 베이스 깔고요. 하나 핸디승 볼 거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저득점입니다. 둘 다 빠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 살아날지도 솔직히 모를 거고, 내일 경기 같은 경우 김민우도 그렇고 양현종도 그렇고 나름대로 5이닝 정도는 무난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LG와 KT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순위 가을 야구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두 팀이 만났는데, 자, 어제 날짜 같은 경우는 LG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죠. 예, 물론 김윤식 카드를 냈고 KT는 소영준 카드를 냈지만 결국 위기에서 소영준이 2실점하면서 아쉽게도 LG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위 추격을 바짝 하고 있는 LG입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LG가 물론 두 팀 다 그렇게 타격이 살아나진 않았지만 KT 같은 경우는 핵심 타자가 없었고 LG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핵심 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어느 정도는 침묵했다. 그렇지만 득점권에서 집중력을 발휘했던 쪽은 LG였기 때문에 LG가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선발 투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는 플러코가 나옵니다. 플러코는 우투수고요. 자, 26경기 15승 투수고요. 15승 5패 2.48, 굉장히 좋은 기록이고요. 자, 직전 경기 등판 6이닝 1실점, 그리고 3경기 연속으로 펄스를 기록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피칭하고 있고요. 자, 이 기간 동안 볼넷도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플러코 굉장히 안정감 있습니다. 자, 그리고 KT전 두 번의 등판에서 13이닝 2.77의 방어율로 나름대로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플러코도 좋은 와중에 지금 불펜까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LG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박혜민과 홍창기가 타격감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 점이 LG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플러코가 안정적인 가운데 불펜도 최근 굉장히 안정적이고 직전 경기 홍창기와 박혜민의 타격감이 나쁘지 않음. 이게 LG가 내세울 강점이라면, 자, KT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KT 같은 경우는 좌투수 벤자민이 다시 또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벤자민은 13경기 나와서 3승 4패고요. 2.75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 7이닝 1실점에 나름대로 의문이라고는 하긴 어렵고 제 역할을 했죠. 7이닝 1실점, 외국인 투수로서 긴 이닝 소화했고 퀄리티 스타트 하면서 괜찮았고요. 안타도 단 3개밖에 내줬을 정도로 구위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벤자민은 직전 경기 7이닝 1실점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LG전 한 차례 한 번에 선발 등판해서 4이닝 3실점으로 일찍 마운드를 내려옴. 자,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벤자민이 물론 나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투구 페이스를 찾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하지만 KT의 불펜이 그렇다고 또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선발이 선발에서 불안감이 존재함. 하지만 직전 피칭 내용을 봤을 때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T의 굉장히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슈거리는 바로 타선이죠. 타선의 침묵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자, 박병호가 시즌 아웃된 시점에서 남아있는 타선들, 그리고 알포드도 지난 경기 결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해서 한 점 한 점을 뽑아줘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역시나 침묵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것이 KT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자, 분명 가을 야구까지 준비해야 되는 KT인데 지금 악재가 많이 터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LG가 위닝 가져갈 거라 보입니다. 1위까지 지금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랜더스가 계속해서 지는 바람에 LG 입장에서는 어쩌면 1위로 한국 시리즈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 같고요. 무난하게. 하지만 자, KT가 최근에 타선이 부진한 것도 있고 LG의 마운드가 안정적이고 무엇보다도 KT에 빠따가 플로코 상대로 다득점을 올리기는 어렵다. 자, 그리고 LG의 타선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LG의 우세를 점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LG 승 예상해 볼게요. 자, 중요 포인트라면은 자, 직전 경기 타격감이 나쁘지 않았던 쪽은 LG이며 이번 경기 선발 투수는 KT는 또다시 침묵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김윤식을 상대로도 많은 점수 1점도 뽑지 못했던 KT 타선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플로코는 김윤식보다는 훨씬 웃도는 투수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면서 타선에서의 침묵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핸디승 그리고 마찬가지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후반기로 가면서 갈수록 동기부여가 있는 팀과 없는 팀의 경기 양상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팀 다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저득점을 예상했고요. 자, 기아와 하나 같은 경우도 기아 쪽에는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지만 하나 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죠. 다득점 경기 만들려면 특정 전제가 깔려야 하는데 내일 경기에는 그런 전제는 없다고 보여지면서 저득점을 강력하게 추천드렸고요. 자, 마지막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승부식 75회차 3624.80배당 고배당 조합 가족방에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는 삼성과 두산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내용이 굉장히 화끈했죠. 오랜만에 삼성에 빠따가 폭발을 했고요. 백정현의 호투도 나왔고, 역시나 어제 예상했던 대로 백정현은 두산전에 강했다. 이 면모를 또다시 보여주었고, 또 한 가지 예상했던 것은 두산의 빠따는 또다시 침묵했다. 이것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던 굉장히 꿀경기였던 경기였고요. 자, 그렇다면 분석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 대 두산. 자, 라이온즈 파크에서 진행되고요. 자, 삼성의 선발은 허윤동, 두산의 선발은 최승용. 어제랑 굉장히 비슷한 급의 투수가 올라오는데, 자, 최원준은 어제 일찍 무너졌죠. 자, 먼저 삼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삼성 같은 경우 일단 두 팀 다 가을 야구에 대한 그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선수들이 다치지 않게 경기를 할 거고, 한쪽 팀은 홈팀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잔여 경기를 홈 경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어제 날짜 굉장히 허스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좌투수 허윤동이 선발로 등장합니다. 자, 허윤동은 11경기 4승 3패 5.75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직전 등판에서 4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자, 이날 볼넷을 5개나 내줬을 정도로
제구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허윤동 같은 경우 두산전에 두산전 3번의 등판에서 14이닝 5.79로 굉장히 나빴죠. 자, 허윤동이 불안한 가운데 삼성의 불펜은 1실점만 어제 경기에서 단 1실점만 내줬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무엇보다 불펜 선발이 불안한 와중에도 불펜은 꽤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김지찬, 피렐라, 강한울이 직전 경기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타격감을 다시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자, 오재일도 그렇고 어제 경기 굉장히 삼성이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이기도 했고요. 자, 물론 이 바탕에는 백정현의 호투도 톡톡히 몫을 했지만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삼성의 빠따가 폭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이온즈 파크였고요. 자, 그렇다면 두산입니다. 자, 두산은 최승용 카드를 내미는데 마찬가지 좌투수고요. 44경기 3승 6패 4.52 기록하고 있고요. 자, 직전 경기 등판에서 6.2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자, 볼넷을 3개 기록했고 제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아니지만 9위를 9위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3실점을 기록하면서 콜스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최승용이 삼성전 6번의 등판에서 6.1이닝 동안 2.84의 방어율을 기록했다는 것도 있고요. 자, 뭐 최승용도 어느 정도 불안감이 존재하고요. 제구가 그렇게 구위가 그렇게 좋은 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직전 경기 삼성에 빠따라면은 최승용도 버티기는 힘들 거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자, 불펜도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도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두산의 가장 큰 약점은 두산의 최근 가장 큰 문제는 타격감.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마치 양키스를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삼성의 승리를 한 번 더 노려볼 만합니다. 왜냐? 자, 두산 최근 들어 빠따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리에 필요한 점수를 뽑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자, 그리고 마운드 쪽에서도 최승용이나 허윤동이나 좌투수인 건 매한가지고, 그렇다면은 선발로서 경험이 많은 쪽은 허윤동이기 때문에 허윤동을 믿어볼 만하다고 보고요. 물론 방어율이 5.75라는 것은 허윤동이 그렇게 우위에 있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리고 등판 횟수도 최승용은 44경기고요. 허윤동은 11경기고.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KBO 특 방어율이 높은 투수가 올라온다고 무조건 무너지는 경기는 잘 없다. 그리고 최승용처럼 오히려 애매한 투수들이 많은 점수를 허용하고 무너지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경기에서 삼성의 마운드가 불펜이 그래도 안정적이고 두산이 많은 점수 뽑기는 어렵고요. 반대로 삼성 같은 경우는 타선이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삼성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마찬가지로 다득점 경기가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득점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직전 경기 폭발했던 삼성의 타격입니다. 이번 경기 선발도 만만치 않은 그 팀이기에 전날과 비슷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삼성 승에 삼성 핸디승 그리고 다득점 경기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